안녕하세요. 시큐리티 리더 시리입니다. 오늘은 금융보안사고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한 사건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가장 많이 걸리시는, 가장 많이 당하는 사건, 사고 무엇일까요? 금융보안 관련해서. 1위는 여러분도 예상하다시피 보이스 피싱입니다. 그냥 전화로만 온 다음에 누구인 척 하는 거죠. 방법도 너무 간단하고 그리고 효과도 상당합니다. 현재까지도 아주 많이 쓰고 있고요. 실제로 점점 진흥화돼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방법은. 특히 어르신들이 많이 당하시는 이 공격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보이스 피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스 피싱은 타인의 재산이나 정보를 빼앗기 위해서 전화 같은 방식을 통해서 금융 사기를 치는 범죄 공격입니다. 보통은 경찰청이나 검찰같이 권위가 있다고 생각되는 곳을 사칭해서 공격을 많이 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홍길동씨 맞으신가요? 경찰청입니다. 9000-0001-1110-050 맞으시죠? 예, 맞는데요. 무슨 일이시죠? 최근에 소유하신 소나타 차량 서울 가 XXX번이 과속으로 적발되셔서 저희가 자택으로 벌금 고소를 송부드렸습니다. 3번 송부드렸는데도 벌금 납부가 되지 않아서 형사고소 예정에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도 여러분께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이름,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차량번호, 자택 주소로만 가지고 만든 시나리오입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 여러분에 대해서 개인정보 프로파일링이라고 하죠. 여러분의 정보를 이미 수집해서 관련 시나리오를 만든 다음에 그걸 던지는 겁니다. 내 전화번호도 알고 이름도 알고 주민등록번호에서 차량 정보까지 압니다. 그 상태에서 경찰청으로 연락이 옵니다. 번호도 보니까 비슷해요. 그러면 아무 의심 없이 큰일 났구나, 빨리 송금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이런 정보들로 가지고만 만든 케이스입니다. 그럼 이러한 보이스피싱이 단순히 이런 경우만 있느냐? 그래서 예전처럼 너무 단순한 케이스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도 그냥 이렇게 전화 오면 다 안 속습니다. 경찰청 맨날 사칭하는데 얼마나 어렵겠어 라고 생각하시죠. 근데 아직까지도 눈에 보이지 않는 상대라서 검증이 안 되기 때문에 속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꾸준하게 어르신들 대상으로 생기고 있고, 왜? 공격 방식 진화되고 계속 변합니다. 맨날 같이 그냥 저희 연변분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분들이 안녕하세요. 빨리 입금을 안 하시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안 하세요. 이제는 진짜 한국인 그대로 하시고요. 실제로 그런 부분에서 정확하게 시나리오 만들어서 작업을 합니다. 최근에는 20, 30대 젊은 여성으로 하는 표적으로 하는 공격도 많이 늘었고요. 경찰, 금감원 정보기관으로 사칭합니다. 특히 어떤 일이 있었냐면 공시생, 기간내 요산 등의 개념을 사전에 확보해요. 그러면서 이 상태에서 막 불법을 저질렀다. 당신은 막 이런 식으로 했다가는 시험 응시자께 박탈하고 정규직 전환 안 시킬 거고 막 이런 데에서 범죄자가 될 수 있다고 상대편은 엄청 압박을 줍니다. 심리적 압박을. 심리적 압박을 너무 받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게 최근까지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남들이 옆에서 볼 때는 너무 어이가 없죠. 무슨 전화로 돈 달라고 했는데 뭘 믿고 줬네, 저. 근데 막상 본인 그런 압박 속에서 뭔가 스트레스 받게 된다면 그런 분의 일시적으로 착각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 이러한 보이스피싱 어떻게 막아야지 효율적으로 막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금융거래 정보 요구는 절대 응대하지 않아야 됩니다. 대부분 이런 해커들의 목적은 뻔합니다. 금전을 목적으로 해요.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거지 돈이 먹히지 않으면 그냥 전화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돌리고 돌려봤자 여러분의 계좌 정보를 알아낸다던가 아니면 여기 돈을 보내라. 실질 검찰청이나 경찰 같은 경우는 소환조사 요구나 그렇게까지 실질 전화로 그렇게 요구하지 않아요. 돈 어디서 입금하세요. 안 합니다. 그런 경우는 오히려 경찰청 찾아가신 다면 나중에 내가 가서 확인하겠습니다. 얘기하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특히 현금 지급기로 유인해서
돈을 뽑아서 하라고 하잖아요. 100% 보이스피싱을 의심하시면 됩니다. 현금 지급기를 유도해서 돈을 뽑으라고 요청하는 방식은 고전적이지만 아직까지도 요청해요. 그래서 실제로 22년 2월 24일 카페 주인이 옆에서 돈을 가지고 벌벌 떠는 손님들 보고서 메모 보여주면서 범인 유인해서 경찰 신고해서 잡은 케이스도 있어요. 예. 아직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이런 부분을 유인하면 얘들 보이스피싱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녀 납치, 가족 상해 같은 경우 당신이 자녀를 잡고 있으니 경찰 신고하지 말고 빨리 나한테 돈을 보내. 이런 케이스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본인이 직접 하시거나 아니면 그 옆에 계신 지인분한테 부탁을 하셔가지고 자녀분 아니면 가족분에게 직접 연락을 하거나 친구 선생님께 전화나 문자로 재확인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 일부러 전화를 막는 케이스도 존재해요. 상대편이 전화를 계속 걸어서 그 4년분께 전화 걸어가 전화가 안 되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서 이렇게 전화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문자 같은 걸로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문자는 결국은 받을 수가 있잖아요. 카카오톡 같은 것도. 그런 부분을 확인한 다음에 연락을 주겠다고 해서 전화를 계속 못 끊게 하는데 끊고 연락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향입니다. 전화를 잠시 끊음으로써 정상적인 사고와 판단을 내리실 수가 있어요. 특히 개인 금융정보를 미리 알고 접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상기관의 진위 여부는 반드시 파악을 해주셔야 돼요. 경찰청, 검찰청, 금융감독원 사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짜 전화번호 받으셔가지고 본인이 전화하신 다음에 확인하시면 돼요. 제가 연락할게요 하면 전화를 불러줘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전화해 보면 안 받습니다. 아니면 전화한 적이 없다고 하죠, 보통. 그래서 이 부분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근데 앞에까지는 예방이었어요, 약간. 실제 그런데 불구하고 내가 실수로 돈을 입금해버렸어요. 보이스피싱 당해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온라인 송금하신 경우에는 111 콜센터 아니면은 금융회사 콜센터에 신속히 바로 지급정리 요청하셔야 돼요. 법률상 100만원 이상 입금받은 계좌에는 30분간 해당 금액을 출금, 송금할 수 없게 지연 인출되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30분 안에 지급정지를 바로 요청하시면은 출금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부터 이제 수사 들어가는 거죠. 30분 넘겼다고 해도 신고는 반드시 해야 돼요. 사기범은 결국은 이 돈을 가지고 돌리고 하면서 계좌를 거치면서 몰래 숨긴 다음에 계좌에 돈을 빼기 때문에 이렇게 범죄에 연루된 모든 계좌를 연쇄 정지할 수 있는 방안은 그걸 알려주셔야지 정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체가 이뤄진 경우에도 연쇄 정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30분을 넘겨도 신고를 하셔야지 추가적인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내가 만약 전화를 통해서 정보를 줬다고 하는 경우에는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금융거래 정보는 해지하거나 폐기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여러분이 그런 정보를 주잖아요. 그러면 여러 보이스피싱 집단에 이미 넘어가서 다른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폐기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발신 전화번호는 조작이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화번호가 은행 전화번호로 온 것 같아 100% 맹신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퀴즈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전적이지만 가장 대중적인 이런 보이스피싱 공격에 가장 좋은 대응 방안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전화로 금융정보 아니면 실제 돈을 요구 시에 반드시 의심을 하셔야 됩니다. 가족 사칭, 가족 납치에 가는 그런 관련된 보이스피싱 받으시면은 전화나 문자로 재확인 요청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내가 사고를 당했어요. 30분 이내에 지급정지 요청을 하세요. 지급정지 요청을 경찰서나 아니면 은행에 바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